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방금 컵라면 하나 먹고, 울금이 안 계신 분들은 컵라면 아침에 드시는 게 안 좋습니다. 저는 울금이 있어서 같이 먹는다고 그랬죠. 제가 직접 따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우리 황혜사님께 보여드리니까 어제 입금이 됐어요. 보고 거인의 공부 덕분에 책을 샀습니다. 2만원이에요. 어제 그제 읽었는데, 한 문장씩 읽었는데 대박이야, 대박. 안 사고 못 베기겠더라고. 오늘 것도 만사 제쳐놓고 이 책만 좀 읽을 생각이에요. 손바닥을 피라오더라고,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제 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얼화수 술 안 마시고 어제 방에서 소주 한 종이컵으로 한 잔 마셨어요. 안 땡기더라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너무 어제 불쾌해서 제가 만수동에 우리 선자 들어가는 누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그랬잖아, 저한테. 그 수기 주황님, 현진님, 수기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수기가 아니라고. 이 수기가 그 수기가 아니라고. 어제도 한판, 어제 불쾌했는데 한판 했습니다. 자기는 천사고 남을 악마로 만드는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 보는 거예요. 심판. 무슨 경기에 심판 보듯이. 이건 네가 잘했고 이건 네가 잘못했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는 어떤 사람도 양면성, 잘하는 부분이 있고 착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깔 때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그 서운함을 까는 거예요. 전체를 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누님 만약 선누님이 가게를 운영해. 근데 가게 운영하는데 어떤 놈이 술 처먹고 와서 소리를 빽빽 질러. 그리고 반말을 해. 한 1시간 동안 진상 처리를 했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수씨,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그냥 소리 빽빽 지르려고 반말한다고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선누님 너무 화났겠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그냥 비유 맞춰주고 그냥 빨리 가길 바랬지. 그러면 선누님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기싸대기를 올렸거나 그냥 같이 맞서 싸웠을 거라고. 그래서 선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왔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신랑한테 저 옆였네, 개 같은 옆였네. 응? 그럴 줄은 몰랐다고.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럼 신랑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와, 진짜 당신 열받았겠네. 그게 말이 돼? 다시 봐야겠는데 그 옆였네. 나 그런 줄 몰라. 이렇게 나가야 돼, 대화가. 근데 어떤 양기수는 그 손님도 뭐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그 손님이 그러겠어. 누나가 그 손님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양기수가 있어요. 저 아닙니다. 어떤 신랑은
에이 내가 봤을 때 그 옆집 여자 그럴 여자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뭐 인사도성도 좋고. 근데 그랬죠 처음에. 잘하는 면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는 면도 있다고 사람은. 근데 어느 부분만 그 순간만 까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옆집 여자가 잘못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어떤 신랑은 미친 신랑은 그 옆에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평판도 좋고 자기가 잘못 알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와이프가 뭐 그 신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 순간만 자기 와이프 말, 우리 손누님 말을 따라해 주면 돼요. 그리고 구나. 끝에가 구나로 끝나면 돼요. "화났겠구나. 저 누나 대단하다. 어떻게 참았어. 자기가 어떻게 참았어. 나 같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그 옆집 년 그냥 내동댕이 쳐 버렸을 텐데." 그 부분만 까는 겁니다. 근데 어제 내가 선누님이 말한 숙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야 기수도 화났겠구나." 그 부분만 까는 거야. 그 사람 전체를 까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실은. "화났겠구나 진짜. 야 기수야 네가 그래도 대단하다. 너 그래도 책보다만 많이 인내력이 참을성이 늘었구나. 어? 야 너 큰 인물 되겠다 야. 너 옛날보다 많이 성숙했다. 나 같으면 인연 끊었다. 나 같으면 엎어버렸다." 이게 대화거든. 근데 거기서 심판봐. "야 기수 네가 잘못 알은 거야. 그 사람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전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한 걸 내가 깠는데 그거 내가 버럭 화를 내고 전화 끊어 버렸어요. 제가 여우 같은 백녀시여원을 살아도 진짜 곰탱이 같은 마누라로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로는 살아도 곰탱이 같은 그러니까 자기는 천사가 되고 나는 악마가 되는 거야. 내가 위로받으려고 전화했지. 누가 무슨 뭐 투쟁하자 그랬어. 뭐 그 사람 같이 싸워달라고 했어. 옛날에 그 유명한 강사 얘기 나오잖아요. 한 1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하고 상사 험담을 합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그냥 똑같아요. "와 같이 가 자기야. 내가 가서 그 새끼하고 한번 싸울게." 이 말이 돼?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 말에 호응을 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떤 남자친구는 "내가 당신을 잘 알잖아. 나 같아도 화났을 거야. 당신 뻔해. 또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나 말하는 미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영수를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국영수를 배웠지 대화법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대학 나와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학원 나왔다 해서 박사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서 국영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산기 꺼내 놓고 뺄셈 덧셈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가 뭔 얘기해. 일상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영수 하면 자기가 배운 사람이야. 이게 구분을 못 해요. 8 대의 법칙에서 저는 80%를 파레토의 8 대의 법칙에 80% 넘나 봐요. 90% 이상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나이 들수록 혼자 있어라." 왜? 기운 도둑이라. 그 사람들이 기운 빠지게 해요. 내 기운을 도둑질해가.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 왜? 저 진짜 어제 돈 없었어요. 근데 물금값 들어가서 산 겁니다. 왜? 지은이가 김익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내가 누구 만나느니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김익한 님을. 그러면 제가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그럼 제가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요. 근데 곰탱이 같은 사람 만나고 먹같이 대답하는 사람 만나면 뚜껑이 열립니다. 어제 뚜껑 열려서 전화 끊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독서하세요. 두바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슨 뭐 매장을 한다거나 영업한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해요. 책을 읽은 사람이 영업하는 것하고 국영수만 배운 사람이 영업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치고 들어왔을 때 책을 본 사람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 사람을 띄워줘요. 그럼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아무 일 없이 갑니다. 근데 국영수만 공부한 사람은 같이 싸워요. 인상 씁니다. 제가 없는 돈에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어제도 서점 가서 책 본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목소리 안 좋잖아요. 몸살 나가지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책 본 사람이 아무래도 낫겠어요. 책 읽으니까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낫겠어. 그잖아요. 그건 저를 떠나서 자명한 일이잖아. 오늘 27일이에요. 제가 뭐 어제 왜 화가 났느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10일에 한 번씩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올 때 한 석 달 했나요? 제때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은 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어제 들어오면은 여기저기 디스코를 치면서 돈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월급날은 기쁩니다. 제가 어제 쇼츠 올렸죠. 월급이 언제 들어와요? 대부분 요즘에는 아침 7, 8시에 들어옵니다. 출근 전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아까도 우리 수기 누나, 수기님의 수기 누나한테 2,000원 보내드렸어요. 일단 2,000원은 있으니까. 왜? 기분이 달라요. 내 아침 출근 전에 아침에 좀 예민하잖아요. 그때 띵동 울리면서 2,000원이든 돈이 들어왔어. 그럼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같은 돈을 주는데 밤 6시 넘어서 줘봐요. 이게 똑같은 돈이야. 그러면 그분은 6시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아침 출근 전에 딱 들어왔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소함이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날 하루 기분을 바꾸고 그날 하루 기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나가서 완전히 달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소한 나비 날갯짓이 미국에 태풍을 일으킨다. 사소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 신경을 써요. 남들은 사소한 걸, 곰탱이들은 사소하다고 무시하는데 사소한 거. 사실 우리가 일상에 대화하는 거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전부예요. 입에 맛이 가는 거예요. 생각 않고 말하다가 한번 잘못 말하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요, 진짜. 어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여기 누나 돈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예민해지고. 일단 그러면 안 들어오면 제가 못 드렸으니까 제 잘못이잖아요. 하고 제가 사과를 했는데 뭐 넘어갑시다. 또 딴 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아마 줄 거예요. 전화 안 합니다. 이게 저 위에 신께서 저한테 이제 때가 됐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제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 범죄자들은 돈이 없으면 남 걸 훔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감사하게도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누구한테 나 힘들어. 일단 말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젠가 그랬죠. 인생 살다 보면은 정주영 회장도 사채를 쓰고 은행을 썼다고.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말할 것이냐? 근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명분이 없어. 모든 건 명분이에요. 한 2, 3년 동안 놀면서 갖다 쓴 게 많아서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다 영상 촬영을 마치면은 이제 올렸어요. 몇 명한테 보냅니다. 돈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신께 맡겼어요. 운명을. 근데 제가 알바비 달라고 전화 안 할 거예요. 줘도 이제 그 일은 안 합니다. 매번 10일에 한 번씩 받는데 매번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왜냐면 이제 국민 빚쟁이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바로바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계좌를 하루에 한 10번 20번을 보는 거야.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와 있어. 어제도
몇 번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안 들어와 있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 요구하기도 싫어요. 그분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분이 잘못한 거죠. 일단 약속을 아무 말도 없이 안 했으니까. 근데 놔주고 싶지도 않아. 통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잖아요. 돈인데 그 100만 원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말일 껴가지고 지금 말일 알잖아요. 우리 25일 날 돈 들으면 흔적도 없잖아요. 통장을 스쳐 지나가잖아. 사실은. 근데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일어난 일이야. 근데 최고야. 최고라는 것은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 어떻게 잘 되겠죠. 같은 숫자인데 그렇게 다른가? 제가 2,000원 보내드리는 수기 누나 숫자하고 어제 싸운 숫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차이가 뭐야? 피드백, 말씨, 말투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은. 그렇게 말을 그 부평 수기 누나가 예쁘게 나이는 비슷해 두 분이. 참 말 한마디가 천장빚을 갚는다. 10억을 벌어준다. 그게 맞는 얘기야. 수기 누나 요 원래만 따지면은 제가 오히려 100%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유튜브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날 예쁘게 한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수기 누나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싸워, 쓸데없이. 항상 좋아. 돈을 2,000원씩 주면서 내가 기뻐. 아까 아침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미국 주식이 떨어졌더라고요. 전 주식을 뭐 옛날엔 했지만 지금이야 뭐 전쟁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 있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뭐 기름값, 뭔값 전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 지금 전기장판 따뜻해.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최악이에요, 사실은. 말일 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대박일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어.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자,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웃고 있어. 그런 사람 만나세요. 무죄칠시가 있어요. 무죄칠시. 이게 우리 수기님의 숙누님이 무죄칠시를 아시는 분이야. 돈을 안 쓰고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죄칠시. 네이버 쳐보세요. 무죄칠시. 그리고 매일 산삼을 먹을 수 있다. 양기수는 매일 산삼을 먹습니다. 그게 울금하고 독서입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책을 읽고 매일 한 푸라도 울금을 드시면은 산삼하고 똑같다고 저는 확신해요. 100%. 제 유튜브입니다. 제가 울금 보통 하루에 2번, 3번 기본으로 먹습니다.
32,000보 걷고 그렇게 피곤해도 서점에 가요. 한 장이라도 읽고 나와요. 물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못 갔어요. 몸살 나서. 그건 지혜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정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관리입니다. 저 나름대로 잠 많이 자요. 10시간 이상 누워 있습니다. 진짜 너무 배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유튜브만 들면은 인간 대화법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 한두 번만 보면은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영수는 배웠는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법을 배운 적이 있었던가. 대가리는 어디다 쓰려고 생각을 않는 거야 도대체. 내가 국영수 빼고 인간관계의 대화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미친 거죠 그것은. 그잖아요. 지가 무슨 여기 보면은 5살짜리 아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외모는 노인인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누구나 노인은 돼요. 나이 먹으면 노인은 되지만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 70, 80, 90 먹어도 5살짜리 아이들이 80%가 넘어요. 8대2 파레토 법칙에. 저기 또람프 대표적입니다. 5살짜리 아이예요. 조석으로 바뀌잖아, 조석으로. 언제 또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저도 주식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그렇게 하지. 근데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바뀌는 거야. 그럼 오후에 다 팔고 아침에 9시 땡 해서 한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럼 주식을 한 3가지 정도만 자기가 관리하면은 전문가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알잖아요, 자기가. 그걸 3가지 정도 추려 가지고 몇 년을 관리하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깊잖아요, 사실은. 골이 깊어요. 벌 때는 무섭게 벌고. 제가 그래서 이걸 견디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아니까. 지금 한 2년째 헤매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벌 때는 크게 번다는 거예요. 주식도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져요. 오르겠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일반인 생각대로 됐으면 다 주식하게. 이게 전지향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저 같으면은 무조건 팔 것 같아. 우리가 못 파는 이유가 뭐야? 내가 팔았는데 밤사이에 막 호재가 뜰까 봐서. 상한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팔아서 그 다음날 폭 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안 팔았는데 감사하게도 막 저녁 사이에 밤 사이에 호재가 떴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파는 건데,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요즘에 단타 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동치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단타 치시니까 그분들이 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익이에요. 제가 말하는 주왕님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발 좀 한 100억 땄으면 좋겠어. 적어놨어요. 주왕님, 현진님, 수기님. 적어야 돼요. 인간은 만각의 동물에서 적어놨어. 주왕님, 현진님, 수기님. 또 적었네 여기다가 이쪽에도. 주왕님, 수기님, 현진. 주왕님은 무조건 1등이에요. 하고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사실은. 주왕님 1등, 현진님이 2등, 수기님이 3등입니다. 하고 고쳤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주왕님, 현진님, 수기님.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는 이제 현재 진행형 페이지인데요. 비어 있으니까. 자, 주왕님, 현진님, 수기님. 주왕님은 거의 독보적이고 안 바뀔 것 같고,
현진님, 수기님 이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8,000명 중에 6명입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인간관계는. 그렇죠. 제가 이 책 유튜브에서 먼저 보고 유튜브 그 책 읽어주는 리뷰 해주는 데서 볼라 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읽어보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게요.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책을 느리게 읽는 편인데 이 책은 그냥 후다닥 한번 읽고 한 2번, 3번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또 제가 필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웬만해서 요즘에 책을 잘 여러 가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책이 지금 많아요. 지금 다 안 읽은 책이에요. 중간 정도만 읽어서. 왜냐면 3만 부 걸으니까 3만 부 넘게 걷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전화해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일단 집세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신용회복 내야 되고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시원섭섭해요. 좀 제 스케줄대로 하루에 한 10,000에서 15,000보 정도 걸으면서 좀 책을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3만 보는 안 돼요. 2만 보도 사실 무리입니다. 한 15,000보 정도가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그게 3만 보로 걷게 돼요. 너무 일이 잘 돼서 막상 보이는데 그냥 뒤돌아올 수는 없거든. 근데 너무 일이 안 되면은 기본을 해야 되니까 또 일 안 되는 날 3만 보는 뼈 빠집니다 진짜.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자음양, 모음군, 피식양, 피식군, 자음, 모음 있잖아요. 뭐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제가 처음에 글 쓸 때는 양기수 쓸 때 이응을 먼저 씁니다. 이응이라는 그 인격체예요. 이응. 그럼 이 동그라미 하나는 우리가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이응 쓰고 잠깐 있다가 야를 씁니다. 잠깐 있다가 또 동그라미 이응을 써요. 차분함, 평정심 유지하려고. 이거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그 양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자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기역, 시옷, 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제 제 글을 제가 봐요. 보면은 어떨 때는 글씨가 굉장히 이쁘고 어떨 때는 안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마음 상태에 썼구나. 어떤 때는 이것은 어떤 자세에서 썼구나. 약간 흔들리는 자세도 있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굉장히 남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 책을 볼 일이 없어요 남들이. 8,000명 중에서 이 글을 본 사람은 한두 명이나 되려나 말려나. 제가 보링장에서 간혹가다 쓸 때가 있어요. 걔들이 봤겠네. 요즘에는 못 갖고 다녀요. 무거워.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최대한 가볍게 갖고 다니세요. 이거 몇십 년 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가방이 크면 들어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가방을 이렇게 직접 짠 거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짠 건데 노트가 안 들어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핸드폰 정도 책 한 권 들어가요. 이보다 약간 컸으면 책 한 권하고 노트 갖고 다니면 딱 좋거든요. 절대 영업하시는 분들 저기 짐 무겁게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쓰지도 꺼내지도 않는 거 많아요. 갖고 다녀도 뭐 한 달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한 것도 많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정신력은 2번째라고 했잖아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은 일이 더 안 돼. 힘들어요. 가볍게 다녀야 돼. 그냥 가볍게. 그게 훨씬 이익이 많아요. 훨씬 나아요 일에.
성과도 좋고. 무거우면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가볍게, 머리도 가볍게 좀 비우고. 사실 아까 10분만 하려 했는데 30분이 됐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제 걱정, 양기수 걱정하는 것은 최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인간이에요. 살다 보면은, 그리고 전쟁하는 나라도 있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양보다 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나하고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해만 뜨면은 다 사막이 되고 굶어 죽습니다. 사막이 돼. 비가 와줘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있어야 돼. 그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라고 신께서 이렇게 굴곡을 주는 겁니다. 그죠? 해석이 중요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체유심조.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다 길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돼요. 체력이 중요해요. 아까도 한 얘기 중에서 매일 산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올금하고 독서. 독서라 해서 차가운 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줄만 읽어도 달성한 거예요. 한 줄은 우리가 아무리 인내력이 없어도 한 줄은 읽을 수 있잖아. 저는 제가 웬만한 건강식품 다 먹어봤는데 저는 올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장이잖아요.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책에서 나온 거예요. 책에서. 그죠. 위대한 성인 분들 치고 역경 겪지 않은 성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단단해지는 과정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 쌍화탕 뭐야 이거 판피린 준비하고 있으니 울금 먹었으니까 이거 먹여야 돼. 그리고 한두 시간 잤다가 자 밖에 나가야지. 힘들수록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면은 뭔가 거리가 생기겠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루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